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일말 여러분,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 수요일 아침 만나 뵙게 된 각도기 각산진입니다. 이 한글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한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결정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트겐슈타인은 이미 얘기했죠. 비트겐슈타인과 하이데거인가, 비트겐슈타인일 겁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언어는 그만큼 중요한데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기록할 수 있는 한글을 만들어 주신 우리 조상님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큰 변동은 없었고요. 유가가 폭락을 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이 조금 더 감소를 했으며, 기술주들이 급등을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고, 나스닥은 역사적 최고점을 향해서 또다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이미 다른 다우존스라든가 S&P는 역사적 고점 근처에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고점을 뚫느냐 여부가 드러나는 대목인데요. 지난 몇 년간 아주 10월 달이 가장 좋지 않은 달이었고, 특별히 최근 2년간은 10월 달에 최저점을 찍었던 것을 감안해 보면 아직까지 10월 첫 순이 돌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체적으로 주식시장은 순항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급등을 했습니다. 무려 4%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니까 급등 이상의 표현을 쓰고 싶은데 애매하니까 급등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급등을 하면서 여전히 AI 가속기 부분의 수요가 굉장히 탄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일부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몇몇 회사들이 드디어 엔비디아의 블랙웰을 받아서 쓰기 시작한다라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는 내년에도 상당히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상승을 했고요. 자, 그렇다면 한국의 업체들 중에서 엔비디아와 관련이 높은 업체들은 좋아야 할 터인데요. 한국은 한국적 상황에 의해서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부진한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일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정말 많이 했는데요. 저희 채널에서도 운이 좋게 이쪽 관련해서는 가장 전문적 지식을 자랑하는 분을 모실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인성 작가하고 어제 저녁에 만나서 관련된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해 보았습니다. 편집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도 좀 급하게 앞에 부분은 좀 잘라서 오늘 저녁이라도 편집을 해서 좀 올릴 예정입니다. 우리 편집자가 수고를 해 주셔가지고 일부는 먼저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나눌 것이고요. 우리 정인성 작가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번 삼성전자 실적을 보면서 정말 이 거대한 공룡이 우리가 인텔에서 보았던 것처럼 점점 약화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회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에서 그것을 솔직하게 표현을 했고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모두가 잘 풀리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인텔보다는 삼성전자의 상황이 훨씬 더 유리하고 좋은 환경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라도 잘 진행을 한다면 좋은 결과로 도출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경영진들의 역량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의지를 가진 경영진들이 뜻을 얼마나 잘 펼칠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일단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사실 인식을 하고 있고, 저희가 문제로 생각했던 모든 부분들을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유가가 폭락을 했는데요. 유가 폭락은 이란에 대한 공격이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런 흐름들을 보면 미국은 주식시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연계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아니 느낄 수 없는 대목인데요.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나와서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터뷰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데 핵시설이나 원유시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시설을 공격할 것이다, 정보시설을 공격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흘린 거죠. 그러면서 그것들이 시장에 퍼지면서 시장이 좀 안심했고, 그러면 유가가 더 이상 폭등하면서 인플레 같은 요인이 나타나거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들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과 함께 주식시장의 상승폭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여타의 것들은 전혀 변동이 없었어요. 환율은 거의 정중동, 원화만 강세를 보여주었는데요. 다른 통화들은 거의 제자리였습니다. 원화 강세 이후에는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 국제 채권 지수에, 국채 지수에 편입이 된 WGBI에 편입이 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편입이 되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 전문가들은 연간 약 650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 한 80조 원 정도 되는데요. 80조 원이 이렇게 크다면 작년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넣어준 돈이 70조 원이 넘으니까 주식시장에도 그런 돈이 들어왔으면 엄청났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오히려 보유 편향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러나 채권시장에 좀 유입이 돼도 강력한 유입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채권을 많이 살려면 채권 금리가 마음에 들고 채권을 잘 갚을 것인지 신용도가 중요한 건데, 한국은 신용도는 좋은데 채권 금리가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금리를 한번 내려야 된다는 굉장한 사회적 압박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여기서 한번 더 내리고 이러면 미국하고의 금리 격차가 유지가 되는 부분이죠. 약간 줄어들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한국 채권에 대한 매력은 신용도가 높다는 것 외에 이자에서의 매력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줄어들게 됐을 때 이런 채권 자금들의 유입이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환 딜링을 하셨던 우리 김준성 대표님과 조만간에 만나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준 인사 발언들이 있었는데요. 대체적으로는 무난한 발언들이었습니다. 수잔 콜린스와 필립 제퍼슨 부의장 발언은, 수잔 콜린스의 경우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고, 연준에게는 건전한 고용시장을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한 임무라고 얘기했으며, 근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실업률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신규 고용자 수 증가세는 견조한 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데이터들은 경제가 강력하고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 중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경제 관련 낙관적인 인식도 확대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좋다라는 얘기를 그냥 한 것이고요. 필립 제퍼슨은 고용시장은 완만하지만 유의미하게 완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인플레이션은 2%를 향해 복귀 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물가와 고용 관련 목표는 대체로 균형 상태라, 그러니까 지금 그냥 다 좋다,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는 비둘기로 여겨졌고 요즘은 매파로 여겨지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총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용시장은 완화된 것이 부진이나 악화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요. 신규 일자리 창출 증가율은 인구 증가를 고려한 적정 규모를 상회한다. 그러니까 고용이 좋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경제는 연준이 예상하는 수준에 근접해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지금도 2% 훨씬 위에 위치해 있다. 2%대 중반 이상인데 내외인데 그걸 2%보다 훨씬 높은 곳에 위치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경제가 계속해서 강력해서 통화정책 조정이 중단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가 가장 강력한 얘기였습니다. 오늘 중에서.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경제가 너무 좋고 탄탄하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 내리지 않고 정지할 필요가 있다. 너무 뜨겁다. 라는 얘기를 한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채권시장 여기에 반응을 해서 더 올랐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채권시장 금리는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오히려 조금 숨고르기를 하면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특별한 내용들은 별로 없고요. 무역 수지가 오랜만에 큰 폭으로 많이 개선되었다. 적자가 789억, 790억에서 704억으로 미국 무역 수지 적자가 조금 개선되었다 정도 얘기할 수 있겠고, 소기업 낙관지수는 91.2에서 91.5로 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채권시장은 그동안의 약세에서 소폭 강세로 접어들었고, 주식시장이 가장 큰 폭으로 강세를 보여줬고, 그 중에서도 기술주, 그 중에서도 반도체, 그 중에서도 AI 가속기 시장에 있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관련주들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길 빌겠고요. 너무나 청명합니다. 가을 하늘 공활한데의 표현이 완벽하게 맞을 정도로 하늘을 보니까 와, 구름 한 점 없네요, 거의. 네, 그래서 너무 좋은 날씨니까요. 이 행복한 날씨를 내 삶의 의미로 바꾸는, 그래서 풍요한 시간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투자도 좋고 투자가 우리의 삶을 좀 속였지만 사실은 어떤 건 의미 있는 삶은 단순히 투자를 잘하는 것보다도 내 인생의 아름다운 기억, 소중한 추억들을 많이 남기는 게 아닐까요? 그런 소중한 추억을 남기는 시간이 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